경영변화 전문가 신은종입니다. 제가 진로, 입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항상 전공이죠. 전공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전공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진로를 생각할 때 대학을 간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학에 우리가 간다. 이건 왜 가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나중에 취업을 조금 더 좋은 곳에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회사에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간 일종의 순위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구조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죠. 지금 본인이 원하면 어지간하면 대학을 갈 수는 있어요. 내가 안 가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 플러스 돈까지 쓰잖아요. 자, 이거를 투입을 해서 내가 취업 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의 경쟁력을 좀 갖겠다. 자, 요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업이라는 구조를 잘 보면은요, 사실 아주 단시간 내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내는 게 사실은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량을 평가하는 채용이요, 수행력을 평가하는 채용의 기법보다는 조금 더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도 많이 주고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꽤 괜찮은 회사, 내가 12년 동안 공부해서 시간과 노력 투자해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갔을 때 괜찮다고 하는 회사, 자, 여기는 대부분 사실 아직도 기량 채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기량 채용은 뭐예요? 닮은 꼴 찾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 회사 들어와서 일 잘했었으니까 좋은 사람 뽑겠다. 물론 수행력 평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량 평가, 이 사람의 취업 스펙이라던가 또는 인적성 검사에서 약간의 지적 능력 테스트죠. 자,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데 취업하겠다, 이 공식은 아직 성립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떠나서 우리가 취업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요, 사실은 전공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대학의 이름에 네임드의 버프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를 받아서 취업하는 쪽이 아닌 부분이 훨씬 많아요. 취업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 이런 것도 분명히 좋지만 내가 어떤 전공이라던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뭔가 배워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면 일단 전공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대학의 네임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 뭐 그래도 대학 네임드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립이 이제 안 되어 있는 사례들을요,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본 거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경기도에 소재한 한 사립대입니다. 자, 여기는요,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갈 수 있는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전공의 학생들을 제가 만났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학생들이 3학년, 4학년인데 되게 몰라요. I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것도 없고 상당히 지식도 떨어지고, 4학년인데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솔직한 학생이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전공에서 좀 그래도 실력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은 이미 3학년이 되기 전에 다 뭐 편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데 갔고, 자기처럼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애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입을 나간 자리에 또 편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아니고 대부분 인문 계열이나 어문 계열 이쪽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소프트웨어, 뭐 컴공 이런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3학년에 들어와 버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좀 더 잘하는 친구랑 좀 배우면서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좀 확대해줘서 그나마 자기가 재학 중에 이 외부 수업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실력을 좀 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취업 캠프를 갔던 사례를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도 4학년 남학생인데 상당히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한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날 온 학생들 중에선 면접도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너무 잘해요. 어떤 도구를 써봤냐, 어떤 툴 얼만큼 다룰 줄 아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코딩한 게 있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왜 이걸 선택했느냐, 이런 식의 실제 실무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로 면접을 끌어가도 상당히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탄탄하게 된 학생인데, 자, 이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을 보면은요, 전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4학년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거 전공했었냐 그랬더니 요리 쪽에 전공을 하다 온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전공해서 온 학생이 있었고요. 그나마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이쪽으로 온 학생도 있었고요. 관광 계열 쪽에서 코로나 때 박살이 나니까 그쪽에서 취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온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공을 자기가 전공을 하거나 또는 공대에서 컴퓨터 관련된 걸 전공하면서 편입을 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를 하면서 편입을 온 학생들이었죠. 자, 이런 데서 이렇게 실력 차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4년 동안 본인이 교과와 비교과에서 꾸준하게 배우면서 가야 되는 전공의 특징이 있는데 3학년 때 들어와서 다른 사람 4년 걸릴 거를 본인은 2년 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고 본인이 졸업을 하면은요,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을 와가지고 4년을 투자를 했던가 이래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여기서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도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좀 만나보면은요, 본인이 학부 때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일단 4학년까지 다녀봤는데, 그래도 좀 취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학사 가지고는 어려운 전공들이 몇 개 있거든요. 석사까지는 해야 취업이 될 수 있는 전공의 특성을 고3 때 알았더라면 자기는 이 전공 안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석박사 재학생들도 제가 이번 여름에 만나서 상담을 하고 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 외에도 제가 얘기 드리자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공을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진학에 있어서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는, 내가 투자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아무데나 가거나 성적 맞춰서 가거나 별 고민 없이 들어가거나, 자,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층들이 그냥 쉬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쉰다. 자, 이게 코로나 때보다 지금 2024년이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역대급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뭐 해고가 많아서 그런 거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교육의 주기가 길어진 세대가 지금 구직 활동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가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가야겠느냐, 이런 생각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통계를 보면은요,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 데까지 11.5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걸린다라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자, 보통은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0개월 정도였는데 이게 1.5개월이 더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취업을 안 하고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공시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올해 좀 통계를 좀 보니까 원래 나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지만 지금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거 1위가 당연히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초로 일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의 숫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사람보다 숫자가 조금 더 늘었어요. 자, 공무원 절대 1위였는데 진짜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급여 이슈라던가 복지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제는 눈높이에 차는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가 AI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진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끌었던 게 바로 테일러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테일러리즘 자체가 사실 왜 좀 들어왔냐면, 예전에는 그냥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냥 몇 명이 일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걸 해야 생산품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가 이거를 과학화한 게 바로 테일러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테일러리즘이 들어와서 산업 체계를 전면 개편을 시키고요, 대량 생산이 완성이 되고요, 롤링 20를 거쳐서 이제 1930년대 대공황에 들어갈 때, 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이런 대량 생산이나 과학화된 생산 기법 등이 아마 미래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여주고 아마 개인들이 조금 더 풍족한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통 당시에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떻죠? 노동 시간이 뭐 줄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줄어든 거에 비해서 프로덕션에 대한 생산량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 자체가 막 줄었다라기보다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산은 계속 되고 있고, 생산은 자동화되고, 관리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전부 자동화, 로봇이 대체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관리자 외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자, 이러한 변화를 이제 AI가 앞으로 막 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2022년 11월에 챗GPT가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AI에 대한 공포감이 슬슬 사회 전반에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사회 제조나 이런 부분들, 자 뭐 인구 감소니, 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 들어갈 때 내가 졸업하면은 이 분야, 이 산업 분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4년 정도 지나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사양 산업이 됐거나 산업시설이 해외로 나갔거나 취업 구직 시장 자체가 입학을 했을 때의 당시와는 아주 다르게 더 질이 떨어져 있거나 나쁘게 변화해 있는 모습들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그때 물론 유행에 맞고 물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계획하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어가도 사실 힘든 게 이 사회 진출인데, 중간중간에 자 대학을 4년을 다니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꿨다가 갈아탔다, 자 이렇게 하면요 1학년 때부터 쭉 준비한 사람과 상당히 시간적으로 격차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전공을 일단 학교 이름값만 봐라 막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전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공에 들어갈 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해당 전공을 공부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다라고 대학에서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 보면은요 다 좋은 데밖에 안 나와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에 80명 있으면 그 과 탑하는 애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마치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처럼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요. 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막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보통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사회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루트, 자 이런 것들을 알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꼭 해보고, 뭐 입시 때 그냥 내 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잠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 나중에 사회 진출을 위한 큰 선택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면서 진로 선택할 때, 전공 선택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